네, 머니투데이 방송 아침은 미국 증시 심층 분석 함께합니다. 이항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인사이트 주제로 열어보겠습니다. 11월 PCE 물가 2.4% 예상 하회, 이 소식이 미국 3대 지수를 1% 이상 크게 오르게 한 배경이었죠. 연준이 이제 매우 민감하게 보는 지표인데 어떻게 좀 나왔길래 좀 이렇게 크게 미증시가 안도를 보였는지 분석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시장을 좀 크게 좀 출렁거리게 했던 것은 결국 FOMC에서의 금리 발표 이후에 주시장이 흔들거렸었는데요. 그나마 좀 안정된 모습을 나온 것이 PC 개인 소비 지출이 시장에서 발표되면서 시장에서 미국 주시장이요. 지난 금요일 일제일쯤 일단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헤드라인 PC와 결국 근원 PC의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는데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모두 예상치보다 조금 0.1%포인트 정도 낮게 나왔고요. 근원 PC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루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씩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안정감을 좀 더해주는 기폭제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원 PC와 잠시 전에 보여드렸던 건 근원 PC의 3개월, 6개월 이런 이동평균 같은 것을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시장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결국 너무 많은 소비가 계속 이어지면 걱정일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 안정적으로 상품 소비도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특히 서비스 물가의 상승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도 소비가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것 자체가 보였다는 것 자체를 희망으로 보는 목소리가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PC가요. 결국 개인 소비 지출 말씀하셨다시피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해 보는 지표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낮은 증가를 보이면서 금리가 소폭이나마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인 것이 지난 금요일 날에 호재성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가 되겠고요. 바로 이것은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추이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10년물 금리 추이만 따로 보더라도 지난주 내내 좀 반등하다가요. 좀 꺾이는 모습 보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데 꺾이다 보니 달러도 조금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달러 원화가 요즘 국내 주식, 국내 경제 가장 핫 이슈가 되겠는데요. 조금은 좀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말에 있었던 것보다는 오늘 아침부터 금융시장이 열리면서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예. 금값 추이를 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달러 시세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모처럼 왼쪽은 원화 시세, 오른쪽은 달러 시세입니다. 달러 시세는 위에 고점도 약간 좀 여유가 있을 정도로 내려왔지만 국내 시세, 원화를 보는 것은 결국 금이라는 것은 달러 시세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국내 시세로 보는 금값은 거의 내려간 게 없거든요. 거의 사상치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원화가 약세를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극명하게 금값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서 오늘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3대 지수는 일제히 좀 반등했고요. 11개 섹터가 모두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부진했던 부동산이라든가요. 네. 금융도 지난 주말에는 그나마 좀 선박하면서 마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2월 정확히 보면 12월 24일 시세부터 1월 첫 번째, 두 번째 거래일까지 우리가 산타랠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시장이 큰일 났다, 많이 떨었다 얘기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 표는 최고가 대비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는 건데 네네. S&P 500은 사상 최고가 대비 불과 2%밖에 떨어지지 있지 않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3%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너무 큰 걱정보다는 좀 안정된 흐름으로 좀 예상해도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FMC의 그 위기감으로 사실 많은 걱정들을 했는데 고점 대비 한 2%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이 12월 말 1월 초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오늘 이항영 위원님께서 헤드라인에서 직접 다뤄주시겠습니다. CNBC가 보도한 산타랠리 재시동, 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의 산타, 이항영 위원님이 예상하는 올해 산타랠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산타랠리라는 것은 이제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말의 닷새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통상 12월 24일부터 이제 거래가 체크가 되겠고요. 1월 첫 번째, 두 번째 거래일, 그렇기 때문에 통상 1월 3일이 되겠죠. 주말이 없으면. 그래서 통상 7일 동안의 거래일인데요.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보면 평균 상승률은 1.3%가 상승합니다. 이건 1990년 이후에 산타랠리의 그 날짜별로 그대로 기억한 거. 실제 통계죠. 네, 실제 통계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3% 올랐고 뭐 떨어진 적도 있고 내린 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올랐다라는 확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앞서도 잠깐 보여드렸던 12월 6일 날 기록했던 6,090.27포인트라는 사상치 효과를 넘겨면서 끝낼 수 있을까냐 하는 것인데요. 사상치 효과에 근접한 수준 내지는 사상치 효과에서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월가의 다수 의견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1950년 이후 2023년까지의 12월 달 내내의 흐름을 그냥 단일 평균으로 그린 것이 되겠는데요. 한두 번의 짧은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우상향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날이 최고가로 끝났었다라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장, 물론 이건 통계일 뿐이지만 미국 시장은 하루 이틀 그런 흐름, 하루 이틀 한두 개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급등, 급락 이런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판단하시고 좀 꾸준하게 갖고 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이번에도 산타랠리가 일정 수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편안하게 주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말 5거래일에서 1월의 첫 2거래일 동안에 통상적으로 1.3%의 S&P 500 기준으로의 상승,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은 편안하게 좀 매매를 하셔도 괜찮은 연말 분위기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좀 주요하게 보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테슬라 제친 팔란티어입니다.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팔란티어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들어서 테슬라를 넘어서 팔란티어를 가장 많이 매수한 이유, 그동안 AI 하드웨어가 좀 집중되었다면 이제 소프트웨어로 좀 분위기가 이동하는 면에서 딱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시절별로 이제 상당히 이제 인기 있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한국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이제 특히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특히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강력한 주식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나고 나면 등락이 컸었다는 것을 미리 좀 유념을 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투자한 주식입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하루 이틀 보신 게 아니라 꾸준히 보신 분들은 팔란티어를 한 주 이상 갖고 계시면 꽤 계실 거라고 전 사뭇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대로 국내에서 팔란티어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주식 비중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팔란티어는 지난 금요일 날 결국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80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80는 엄청난 가격 올라왔고요. 올해 아마 300% 이상 올라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가장 어렸을 때만 $9, $10까지 떨어졌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또 10배가 나온 겁니다. 지금요. 10배가 났습니다. 저점부터 10배가 났는데요. 지난 12월만 이후에 들어도 지난주만 하더라도 미 육군과의 신구 계약이 또 $6.1억 있었고요. 최신 계약은 여하튼 여러 가지 데이터 플랫폼 지원을 위한 벤티지 프로그램의 확장이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모든 어떤 리소스를 좀 더 활용을 잘하고 그것을 배치를 잘하게 갖고 전략적인 어떤 확률을 높이고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결국 육군의 전 영역으로 플랫폼의 접근성이 확대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팔란티어는 결국 정부나 어떤 정보기관 이런 쪽이 주요 고객인 것이 맞고요. 다만 최근 1, 2년 사이에는 민간으로서의 확장이 상당히 이제 늘어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 대표적인 투자자 피터 티엘 그리고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알렉사 카프의 어떤 경영 능력이나 투자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고 일부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부풀려져 이제 환상으로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일론 머스크라든가 젠순항하면서 스타 CEO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스타 CEO인 거 분명하죠. 팔란티에 알렉스 카프. 물론 저도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많이들 설명드렸지만 이제 꼭 아셔야 될 것은 팔란티어는 지금 PR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한 150, 60배를 넘어 있다는 것들 그리고 PSR 기준으로 보더라도 거의 S&P 최고 수준입니다. 60배가 넘는 그런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종목 갖고 엄청나게 여러 베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면 분산 투자의 일환으로서 충분히 스타디를 해보시고
해보시고 나서 접근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다시피 PS는 정확하게 69배 수준을 넘는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월가에서 보면 투자 의견이 뭐 올린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다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나 외도부시 목표 주가를 $75를 제시한 적도 있는데 오늘 그 가격도 넘어섰다는 것도 좀 유의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갖고 계시면 뭐 축하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게요. 네, 템베거의 종목 팔란티어 월가이드 함께 하신 분들은 수익 나셨을 겁니다. 미 대선 이후로만 70%가 오르고 올해 들어서 30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고평가가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실적 성장세와 함께 완전 트럼프 수혜주였습니다. 팔란티어였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나이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좀 증시 안에서 좀 주춤한 모습이고 실적 부진에 거기다가 할인 판매로 인해서 저조한 좀 주가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나이키의 좀 향방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은 보다는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자체가 모든 분야에서 마이너스 성장한 것을 우리가 그런 팩트 자체를 가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실적은 생각보다 좋게 나왔지만 주가가 좀 재미없게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주가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최소 11군데 12군데가 목표 주가를 줄 하향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한 군데는 올려놨지만 대부분은 목표 주가를 많이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키 브랜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즉 요즘 보면 나이키 말고도 수많은 다른 브랜드의 신발을 많이들 신고 다니시단 말이죠. 예전에 보면 젊은 친구들 웬만한 나이대 상관없이 다 운동하면 나이키였는데 요즘은 네네. 나이키를 신는 분도 있지만 다른 브랜드가 상당히 더 많이 인기 있고 그런 걸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물론 나이키의 점유율은 뭐 최고를 갖고 있지만 그 점유율을 조금씩 무너지고 있고 그거를 해소시키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고 뭔가 그런 데 위해선 큰 노력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월가 일반적인 시각이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아, 네. 실제로 그 느껴지는 게 주가로 바로 반영이 되네요. 네네. 예, 예. 자, 오늘 나이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였습니다.